자, 센수학 1165번입니다. 일단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반비례 관계 이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y는 x분의 a 형태,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a가 밑에 있기 때문에 k로 할게.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y는 x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의미야. 그냥 이 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등식이다 보니까 양변에 x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x, y가 되고 여기는 k. 그러니까 어떤 두 변수를 곱했을 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면 그 x, y는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a라는 게 4,3이야.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이렇게 있는 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쨌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요 점. 맞지?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5라 그랬어요. 5. 요게 중요한 성질인데, 그럼 b의 좌표는 x좌표가 4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a의 y좌표가 3이야. 5만큼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3에서 5만큼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y좌표가 3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를 좀 알아차려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왜? 자, 여기 보면 이제 b의 좌표가 어디 있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결국 얘를 어떻게 해석해라? 양변에 x를 곱해서 xy 한 다음에 남겨진 것은 마이너스 a만 남는단 말이야. 그때 여기 4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4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인데 그게 마이너스 a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a는 양수 8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또 정비례야. 그럼 정비례는 뭐냐? 자, y는 ax. 그럼 y는 x에 뭐한다?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읽어준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죠. 알았지? 자, 그런데 이건 그러면 정비례잖아. 근데 이 그래프와 반비례, 아까 배웠지? y는 x분의 a, 그러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양변에 x 곱해갖고 xy는 a다 이렇게 좀 고쳐놔 일단.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a라는 게 정비례 요 그래프에도 있고 반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요 a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a의 x좌표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2,0이 된다는 거야. 문제를 좀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하면 얘는 2,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y가 4가 나올 거냐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2,4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2,4인데 그 점이 여기 위에도 있단 말이야.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요 그래프에도. 그러니까 이 점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다. 요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이렇게 바꿨잖아. x 곱하기 y는 a 위에도 있단 말이야. 2,4가. 그럼 a를 일단 구해야 되겠지. 어떻게 돼요?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가 4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잘 안 보이네. 자, 그럼 빨간색으로 x, y는 a다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치? 맞지? 그러면 x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고 y에다 4를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8이 돼. 그러면 a는 8이 되는 거야. 맞나요? a는 8이 됐어. 그럼 여기다가 8이라고 쓸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랬을 때 P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A도 다 알았는데 이게 8이 됐죠. 그치? 이때 Y좌표가 8인 Q, Y좌표가 8인 Q, 그럼 여기가 뭐죠? Y좌표가 8인 Q니까 R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자, 0,8 이렇게 되는 거죠. R은 맞죠? Q는 뭐야? Y좌표가 8인데 지금 요 반비례 요 관계, 반비례 관계식으로부터 나온 그래프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프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A 뭐라 그랬어? 아까 8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Q의 점을 집어넣단 말이야. 요 Q의 점. Q가 얼마야? 뭔지 모르지? X는 모르고, 자, Y는 8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놓고, Y를 8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 양변에 8로 나누면은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됐지? 그래서 X가 1이니까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Q가 어떻게 돼? 1,8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사각형이 어떻게 돼 있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그 위아래 변을 더하면 되는데, 위아래 변이 어떻게 돼? 위아래 변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해주고,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는데, 윗변을 위에 거라고 하자. 그럼 뭐야? X좌표를 봤을 때 길이가 1이야. 그치? 아랫변은 요거잖아. OP잖아. 그치? 여기 0에다가 2니까 얘는 아랫변을 어떻게 보면 돼? 2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높이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5R 맞지? 8이겠죠. 8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한다면 약분하면은 1은이 2, 4, 8 이렇게 되고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3이잖아. 그치? 3, 4, 12 넓이가 1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노트에다가 차근차근히 순서에 맞게 네가 생각 정리해갖고 써와야 돼. 알았지? 그냥 베껴면 안 됩니다. 생각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다음에 이런 문제 볼 때 맞출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이제 대저울, 뭐 이렇게 그림과 같은 뭐 이런 저울을 대저울이라 하나 봐. 자, 손잡이의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까지의 거리를 뭐 A, B 이렇게 했대. 자, 이때 매달린 접시 위에 놓인 물체와 추의 무게를 각각 C, D라고 했다. 자, 확인했죠?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 성립한다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죠? A랑 C가 짝꿍하냐, 그치? 아, 한쪽에 있는 이거 두 개를 곱하고 반대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은 같아지나 보다. 이게 규칙이란 말이야. 됐죠? 이렇게 곱하면은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같은 저울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될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면. 자, 9 곱하기 70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X 곱하기 Y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니? 반비례라고 하잖아, 반비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어떤 반비례야, 어떤 반비례. 이걸 잘 읽어내야 돼. 봐봐. 97에 63이니까 얘는 Y는 어떻게 바뀌어요? 630을 자 X로 양변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Y는 말하자면 X에 뭐한다? 반비례 한다고. 요 표현을 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반비례라는 게 나왔으면은 어쨌든 두 개의 변수 있죠? X, Y. 이걸 곱하면 하나의 상수가 된단 말이야. 630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게 반비례야. 따라 문제를 읽었을 때 이 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야. 이 관계식을. 됐어? 그럼 식으로 나타내고 좀 문제 좀 잘 읽어야지. 그럼 어때? 이게 1번의 답이 뭐야? Y는 X분의 630이다. 이거고. X의 그 내용은 뭐야? 추의 무게. Y는 뭐야? 여기 손잡이로부터 그 추 바로 위에까지 이 막대의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됐죠? 그럼 봐. 무게가 30인 추를 매달았다. 그러면 X가 뭐라는 거야? 30이라는 얘기야. 그럼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즉 이런 공식을 만족하게 하려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수평을 이룬다는 거 자체가. 됐어? 몇 센치 떨어진, 그 센치 떨어진 이걸 뭐라고 했어? Y라고 했잖아. Y라고. 아니? 그러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 Y를 모르고 X를 지금 뭐라고 했어? 30이라고 했잖아. 30 대입하란 말이야. 630.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0으로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1은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돼? 21이 되는데 그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센치라고 돼 있잖아. 21cm 이렇게 하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아니? 여기서 물어본 거는 두 개란 말이야. 이때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무게가 이랬을 때 수평 이루게 하려면은 손잡이에서 몇 센치 이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나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잘 정리해보세요. 되게 쉬운 문제야. 알겠지?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반비례. 자, 반비례. 이제 알 때도 됐지? 자, 이렇게 생긴 거 반비례라고 했죠? 뭐야? y는 x에 뭐한다? 반비례 한다고. 알겠니?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까먹어. 무조건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인식하기로 했어? 양변에 xy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좌변이 xy로 변하고 우변은 18만 남는다. 근데 x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x가 0보다 큰 곳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이해됐죠?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 정비례죠, 얘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선분 AB니까 선분 AB라는 건 두 점을 연결해 놓은 요건데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 점을 지날 때 만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요 점을 이렇게 지날 때 어때? 만나겠지. 맞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지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요걸 갖다가 1번이라고 할게. 1번. 그럼 요때 A는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럼 요게 B라는 게 뭐가 돼요? 9,2죠? 근데 B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Y는 AX에다가 대입하잔 말이야. 그때 A가 바로 요 1번 케이스의 A예요. 알겠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에다 2 집어넣고 X에다 9 집어넣으니까 9A. 그럼 A는 뭐가 돼? A는 9분의 2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알겠니? 자, 두 번째 요거 2번을 볼게. 그럼 2번을 보면은 요때는 A가 어떻게 돼? P,4란 말이야. P,4.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좀 어렵지. P,4야. 그럼 P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P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비례 식을 활용해 갖고 쓸 수 있다고. 이따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와? x랑 y를 곱하는 거니까 p 곱하기 4, 즉 4p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 p는 뭐가 돼?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다.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a를 다시 쓰자. 여기서 p,4였는데 a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p,4 대신에 2분의 9,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a를 지금 찾는 거잖아. 우리 a를 찾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 y는 ax에 넣자 이 말이야. 그럼 y에다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을 수 있고, 자 x에다가 2분의 9니까 2분의 9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8이 되면서 양변에 9분의 1을 곱하면 없어지면서 밑에가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a는 9분의 8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 A가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A가 연속적으로 변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정비례에서 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 Y축으로 가서 붙는 이런 특징이 있었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A가 1일 때 여기, 2일 때 점점 Y축으로 다가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A라는 것이 9분의 1 때 제일 작았단 말이야. 9분의 1 때 제일 작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Y축으로 다가가고 있잖아. 이 빨간색 이 두 개의 직선이.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의 경우에 XA를 구했더니 뭐 나왔어요? 9분의 8 나왔지? 그래서 9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됐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하나하나 잘 정돈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노트에다가 아무리 베껴 써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 힘들게 썼는데 머릿속에 안 남았잖아. 차라리 노는 게 나아. 그럴 때는. 알겠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머릿속에 남기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해서 오자는 의미입니다. 자, 119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겠다. 좀 전에 그거랑 비슷하죠. 자, PQ라는 선분을 지나도록 정비례 함수를 이렇게 찾은 건데,
아이디어가 비슷해요. 대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런데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고, P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 그럼 그 소리가 뭐냐면 Y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때 X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때 X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야. 됐니? 됐어요? X라고 하지 말고 ABC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자 D, 0이라고 할게. 알았지? X좌표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 PRQ의 넓이가 3이라고 했습니다. 3이라고. 그랬을 때 Q의 X좌표가 P의 X좌표의 2배다. 그러면 자 Q가 P의 X좌표의 2배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는 2D, 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가 제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정리할게요. 잘 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우리가. 그럼 자 P라는 거로 좀 표현해보자. 그러면 X좌표는 D가 되고, 자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Y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맞지? 이 그래프 위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 어떻게 D분의 A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얘는 D, 여기다 대입했을 때 자, BD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도 마찬가지야. R도 D, 자, 요거는 직선밖에 활용을 못하네. 그래서 이거는 자, C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Q를 표현해보자. Q라는 거는 일단 ED, 직선하고 곡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직선은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거 이용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자 곡선을 이용했을 때는 ED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같은 의미로 X가 ED일 때 직선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ED니까 ECD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또 2번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3번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뭘 사용하냐면 요 넓이가 3이다 이거. 삼각형 PRQ의 넓이가 3이다 이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냐? 이 좌표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좀 식을 좀 바꿔봐야 되는데, 잘 봐. 이 넓이는 일단 자 밑변을 뭐라고 해? PR이라고 해야 되고, 맞죠? 이해돼요? 밑변 PR 보여? 밑변 PR. 높이는 어떻게 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니까 그 높이는 우리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단 말이야. 그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그냥 ED에서 D를 빼는 거야. 맞지? 그래서 D가 나옵니다. 됐니? 그럼 PR 곱하기 일단 D에다가 나누기 2 하면은 걔가 3이 나오는 거야. 맞니? 그럼 이 식을 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럼 결국에 PR이라는 것 곱하기 D라는 건 이게 3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갖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요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A야, A. 그러니까 아직 A에 대해서 안 나왔죠? 그럼 PR을 최대한 A에 대해서 좀 써보도록 노력을 해보자고. 근데 PR을 구하려면은 자 4번 자 PR은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끼리 서로 Y좌표끼리 서로 빼는 거야. 그래서 P의 Y좌표 어딨나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 Y좌표가 있네. 그치 맞지? 그 다음에 PR이니까 여기 아래도 Y좌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두 개를 이제 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 여기 2번으로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2번으로부터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일단 A 나누기 D는 BD랑 똑같다 이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Q로부터 나오는 게 여기 자 2D분의 A가 ECD다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그럼 얘도 이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4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서로 같단 말이야 지금. 맞죠? 그럼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얘랑 얘를 같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CD.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 C는 양수로 돼 있죠? 근데 C는 여기 없고, 그 다음에 D라는 것도 어떻게 돼 있어? D. D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양수죠? D도. 맞죠? D도 양수야.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양변의 양수인 D를 나누면 B라는 거는 4C라는 이런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PR을 좀 찾아봅시다. 자, 얘를 옆으로 살짝 옮길게. 이 결론을 옆으로 살짝 옮깁니다.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자, 옮겨서 붙일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정리를 해보자. 자, PR. 이거 이제 4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PR을 좀 구해보면,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자, PR은 여기로부터, 이 좌표로부터 좀 봐야 돼요. 좌표를 좀 단순화시킨 게 이거고. PR 한번 찾아보자. 요거잖아, 요거. 여기 그림으로부터 보면은 Y에서 Y 빼는 거야. P의 Y에서, 그럼 어떻게 돼? 일단, D분의 A에서, 일단 R이니까 CD를 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곱하면은 6이 된다. 뭐, 요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CD라는 것이, 지금 옆에서 찾아보면, 요거 CD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이 식을 좀 다시 좀 변형을 해볼게. 4로 좀 나누면, A 한 다음에 4분의 4D분의 A로 CD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CD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렇게 4D분의 A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6을 이용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밑에 여기 D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위에 식을 보니까 D를 곱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PR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곱하기 D를 했을 때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돼? 요걸 분배 법칙을 하면 A가 되고 얘가 A 여기 밑에가 4가 된단 말이야. 됐나요? 여기다 D를 곱하니까 일단 D를 하나씩 D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D를 분배 법칙 해갖고 됐어? 그게 이거잖아. 그럼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PR 곱하기 D가 여기 3번에서 6이라고 지금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야. 식에 의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쨌든 얘를 풀면은 뭐가 나와?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분의 3A가 어떻게 된다? 6이 된다. 그럼 3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이게 8이 되어서 A는 8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게 좀 어려워.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정비례 반비례를 대체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알았지? 잘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194. 이제 어려운 걸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보면 돼요. 자, 지금 생긴 게 어떻게 생겼죠? 반비례 그래프잖아. 딱 보자마자. 맞지? 여기 보니까 뭐야? 점 하나 있네. 그치? 뭐야 이거? 아, 50,4니까 반비례식 나오겠네. 이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A, 10 이렇게 돼 있잖아. 맞니? 근데 여기는 뭐야? 아, 160, B로 봐주면 돼요. 알겠어? 여기 보면 어때? 일정한 양의 소금에 대해서 뭐 소금물의 양과 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얘기 아니야, 결국. 맞죠? 그럼 봐.
그럼 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 관계가 뭐냔 말이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러니까 y는 x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상수로 해놓고 요 식을 어떻게 바꾼다? xy는 k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구체적인 점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50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으면은 그게 k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k는 어떻게 된다? 5, 4, 20, 20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관계식이 y는 x분의 200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마찬가지로 얘도 xy는 200이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해석해야 돼. 됐어? 그럼 a, 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것도 어쨌든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고 얘도 그러니까 대입을 하잔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대입하면 돼? 이거 1번이라 하고 1번 a에다가 a 넣고 10 넣으니까 10a는 200이다. 이렇게 놔주면 되고 요거 2번이라고 생각하면은 2번은 어때? 이게 160에다가 b를 집어넣잖아. 두 개. 그 160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160b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200이라는 거야. 됐죠? 정리하면은 a가 어떻게 돼? 10으로 나눠주니까 20이 되고 요거는 어쨌든 뭐 나눠주면은 b는 200 나누기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날리고 4로 하면 4, 5, 20 요거는 4, 46 이렇게 4분의 5가 된단 말이야. 됐죠? 이 두 개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자, A,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하니까 20에다가 곱하기 4분의 5 그럼 어떻게 돼요? 4, 5, 20, 5, 25 그래서 A, B의 값은 25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이제 대입을 통해서 미지수 A와 B를 찾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P는 B에서 출발해갖고 여기서 출발 맞지? 여기서 출발 갖고 이제 가는데 C를 향해서 가고 있어. 중간에 멈췄어. 그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B피의 길을 X 그 다음에 A, BP의 넓이를 Y라고 한다. 그럼 이게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X가 3일 때 넓이는 18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몰라. 일단 이렇게 놓잔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죠. A, B는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표현하면 어떻게 돼?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보잔 말이야.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니야. 그치? 자, X가 3일 때 높이가 H.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누면 넓이가 1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양변에 3으로 나누면은 얘가 6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얘는 12가 된단 말이야. 그럼 H가 뭐가 돼? 12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12가 돼. 이렇게. 맞나요? 그 힌트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여기서 구한 거지. 여기서 높이를 구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자 보면 y라는 그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12 곱하기 x 이거 나누기 2를 해야 삼각형의 넓이 나오니까 계산을 정리하면은 6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문제를 좀 잘 읽고 y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y 뭐라 그랬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됐죠? 문제를 좀 잘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나와야 돼. 됐지? 이거 틀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넓이가 48일 때 그럼 넓이 뭐라 그랬어? 문제에 있단 말이야. 넓이가 y라 그랬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y가 48일 때 BP의 길이 뭐라 그랬어? 위에 그림에서 x라 그랬잖아. x 찾는 거야. 근데 관계식이 있잖아. 관계식이. 그러니까 y에다가 48을 넣었을 때 x가 뭐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죠?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6, 8에 48. 그럼 그때 x는 8이다. 그러니까 그때 x는 8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선분의 길이 자, 넓이가 48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밑변 선분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119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OCBA 자, OCBA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도 힌트가 있잖아. 그치? 여기 확인하면 되고 정비례 관계 요거 확인하면 되고 여기 또 정비례 관계 확인하면 되잖아. 일단 직선인데 원점을 지난다. 그럼 정비례 관계라고 보면 돼. 그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어떤 상수를 x에다가 곱해 놓은 형태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 맞고 여기 앞에도 상수 맞잖아. 이해됐죠? 이게 정비례야.
자, 그때 이제 BC와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AB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자, 여기서 보면 얘 그 좌표가 뭐가 되냐면 2,0이고 맞지? 요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X좌표가 0이고 두 번째는 요 좌표니까 0,3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없잖아 지금 그게. 알겠어요?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따라 해야 돼. 원점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0,0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연습을 좀 하세요. 알았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다양하게 구할 수 있지만 전체 ABCD 그러니까 O 여기 C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AB 넓이가 어떻게 돼요? 2, 3이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될 거 아니야. 3이 6이니까 6이야. 그래서 뺄 거야. 어떤 거? 직각삼각형 요런 거 하나랑 직각삼각형 이 밑에 이렇게 깔린 거 요거 하나. 됐어요? 이거 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y가 3이란 말이야. y가 3이니까 이 직선 위에서 y에다가 3을 집어넣고 x를 찾자 이 말이야. 방정식을 구하면 x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잖아. 1. 그러면 여기서 p의 x가 1이니까 이렇게 찾는다고. p는 x가 1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찾으란 말이에요. 알겠니? 마찬가지로 그러면 q 어떻게 찾아야 돼? x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x는 2이고 자,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고 계산하면 y가 1이 나온다.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찾는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돼? 자,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x좌표 1 높이는 그대로 3이지 1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고 맞니?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밑변이 지금 2란 말이야. 2 맞지? 높이는 요거죠. 1 나누기 2 하면은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뺀단 말이야. 두 개를. 맞아요? 그러니까 6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자 정리해보자. 일단 6에서 1 빼고 또 2분의 3까지 뺀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야 돼. 그럼 2분의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0 아냐? 그러니까 2분의 7이라고. 아니 넓이는 그래서 2분의 7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98번 반비례 관계. 자, y는 x에 반비례한다. 얘를 해석할 때는 양변에 x를 곱해서 y는 6으로 해석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x가 0이니까 반비례 그래프,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래는 x가 0보다 큰 거만 그려놓은 거죠. 맞지? 이 상태야.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자, P에서 x좌표가 y좌표가 3인 P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y에다가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었을 때 x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3x는 6이다. 이때 x를 찾아보자. x는 얼마? 2 나오잖아. 그럼 요때 x가 2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가 3이다. 이런 뜻이니까 a가 어떻게 돼요? 2,0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B라는 것이 A를 출발해갖고 매 초 2분의 1씩 움직인다. 자, 그랬을 때 출발한 지 4초 후이기 때문에 A, B 이 선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초에 2분의 1인데 4초 흘렀으니까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4초 후니까 여기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요즘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4,0이 된다는 거죠. 됐니?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도 x좌표 4. 그럼 y는 어떻게 구할 건데?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 관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x에다 4 집어넣고 y는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y를 찾으면 돼. 여기서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6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3이 된단 말이야. 됐지?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요? 그럼 다 나왔잖아. 그럼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이 사각형의 종류가 뭐냐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를 더하란 말이야. 자, 위아래 더하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거야. 높이를.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거든. 근데 위가 뭐야? 요거잖아. 요거.
그럼 이때는 y좌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이죠. 됐지? 아랫변은 얘야. y좌표 3에다가 0 계산하면 3이란 말이야.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이거라고, 이거. 그럼 4에서 2니까 어때? 2. 높이는 2.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 자체가 넓이가 된다고, 이거의 넓이. 됐나요? 그럼 계산하니까 2분의 3에다가 요게 이제 2분의 6이니까 6. 그럼 2분의 9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고자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됐다? 2분의 9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이거 모르면은 좀 틀리기 쉽고,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 길이를 재려면 x축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두 점의 x 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y축과 평행한 거 위에 있으면 어때? y 좌표 큰 거에서 작은 y 좌표를 빼주면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됐니? 요거를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지? 노트 정리, 베끼는 거 아니라 생각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은 정비례 관계. 어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요거 상수. 맞잖아, 그치? 정비례 맞아요. 자,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해됐죠? x가 그대로 있으면은 정비례, x가 분모에 있으면은 반비례. 이거란 말이야, 그냥. 아니, 그래프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런 거 찾아놔. 요런 거. 얘 2, 뭐요? b예요. 요거 뭔지 모르지? 여기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보면, a, b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c라고 잡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c, 2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는 뭐냐면 직선하고 곡선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1번. 자,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얘는 이용할 때 양변의 x를 곱해서 요렇게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는. 됐지? 곡선 위에 있다. 요걸 먼저 써보잔 말이야. 그럼 얘를 좀 대입을 할 거야. 그럼 c랑 2를 xy에 각각 넣으니까 2c라는 게 a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다. 이걸 좀 쓰면은 y에다가 2 집어넣고 x에다가는 c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5분의 3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일단 5를 곱하면 얘가 10이 되고 3c가 되는데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c가. 됐죠? 변수가 많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c를 바꿉시다. 그럼 3분의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 3분의 10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b를 좀 구해보고 싶은데, b를 못 구하지. 그럼 여기 이제 관계식으로부터 a를 찾을 수가 있어요. a. 됐죠? 요 a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3분의 10을 집어넣으니까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3분의 20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b만 모르고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럼 a는 지금 나온 상태고, a는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나왔어? 3분의 20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b를 찾으면 되는데, 야, b라는 것이 요 점이야. 그럼 어디 위에 있어? 곡선 위에 있단 말이야, 여기. 맞지? a는 나온 상태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b 집어넣고, 그래서 b를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낸다. 맞니? 양변에 2로 나누면은 얘가 다시 10으로 되는 거야. 맞지? b는 3분의 10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b가 이제 3분의 10이 됐단 말이야. 이걸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30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답이 1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걸 봤을 때 맞출 수 있게. 알았지?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노트 정리해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